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사업기법 이호경입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주제, 데이터 처리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큰 문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알아봤고요. 이 각각의 문제를 알고리즘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나중에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돼서 컴퓨터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 알고리즘을 작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먼저 모델을 만들자라는 것이 지금 이 주제가 들어오기 전 바로 직전의 주제였고요. 이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알기 쉽게, 컴퓨터가 알기 쉽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순서는 모델을 만들고, 모델에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수행하게 되는 이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원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 제안하신 프로그램 저장형 컴퓨터가 최근에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이므로 이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표를 계산하는 스프레드시트를 이용을 해서 정보 검색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컴퓨터가 많은 문장을 처리함으로써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찾아낸다든지 하게 되는데, 이 문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간단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패턴을 이용해서, 컴퓨터가 패턴을 이용해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이 어떻다 하는 이 방법을, 패턴을 정의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컴퓨터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까요? 대부분 우리는 지금 예를 쓰게 되는데, 프로그램 고정형 구조라는 것은 어떤 기계를 켰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분명히 계산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똑똑해서 계산을 잘 하는데 주어진 일만 하고 있어요. 주어진 일. 이 친구가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계산은 굉장히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내놓지만 얘를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고정형이다. 여기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없더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프로그램 내장형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운을 합니다. 다운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면은 이 컴퓨터가 게임기도 됐다가 문서 작성기도 됐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최근에 TV도 되고 동영상 시청도 가능하고 음악도 볼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바꾸면은 이 컴퓨터가 하는 일이 바뀐다. 근데 어떤 원리인가 하면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 안에 내장하는 순간, 한글로 내장이지만 영어로는 스토어입니다. 스토어. 프로그램을 컴퓨터 안에 저장하여서 수행시키는 순간 이 컴퓨터 자체가 다른 일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프로그래밍 내장형, 프로그래밍 저장형, 프로그램 저장형 구조라 불리우고, 이 구조를 최초로 제안하신 분이 폰 노이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갈아끼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면서 다른 일을 하는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폰 노이만 방식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컴퓨터가 있다면 이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고, 저장 장치뿐만이 아니라 이 컴퓨터 저장 장치 안에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자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료.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자료도 변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입출력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조금 더 구조를 본다면은 어떤 제어 장치가 있어서 이쪽 컴퓨터 프로그램도 제어하고
자료도 제어하고 입출력도 제어하는 제어 장치가 있어서 그리고 계산 장치가 있는데 이 제어 장치가 프로그램을 읽어와서 계산 장치한테 프로그램을 계산시키고 결과를 집어넣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뭔가를 처리하기 위한 제어 장치. 제어가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어 장치. 그리고 처리라는 것은 계산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 장치. 그리고 내부, 외부 저장 장치, 메모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컴퓨터가 있다면 이 컴퓨터에 저장 장치가 있는데 이 저장 장치에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료도 들어오고 이 상태에서 제어 장치가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읽으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시키는 대로 제어 장치는 일을 진행을 하는데 계산을 도와주는 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 처리 장치, 조금 넓은 의미로 얘를 포함을 해서 요 제어와 처리를 담당하고 한 파트를 빼서 중앙 처리 장치다.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이다. 이렇게 해서 CPU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폰 노이만 구조이고, 네, 설명한 바와 같이 폰 노이만 방식은 프로그램과 자료를 동시에 저장을 하고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C라든지 자바라든지 뭐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컴퓨터 자료도 저장하고 프로그램도 저장하는 방법이 있지만 간단하게 엑셀이라고 불리는 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저장을 하고 물론 이 자료를 갖다 표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죠? 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자료를 저장하고 계산이 일어나는지를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띄울 텐데요. 이 스프레드시트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엑셀로 정의가 되어 있죠. 엑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빈 엑셀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자, 데이터를 표 형태로 구현하고 작업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시트는 여러 개의 워크시트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이 여러 개의 시트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다른 페이지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가령 여기에서 이를 쳤다. 두 번째, 여기는 빈칸이 됩니다. 여기서 뭐 가를 냈다. 서로 다른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페이지다. 페이지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개의 시트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표 형태로 구현하고 작업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어떻게 자료를 담고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는 각각의 셀, 한 칸 한 칸이 자료를 담을 수가 있고 여기에 값 또는 문장 또는 계산식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본다면 여기서 값, 시트 1에 가서 하겠습니다. 값 또는 문장, 이와 같은 문장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식은 4 더하기 7, 11이 되겠다. 그죠? 이와 같은 계산을 진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셀의 이름은 셀이 위치한 열과 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갖다 A1, 여기는 A1이고 이거는 B1, 여기를 본다면은 C4로 각각 이름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셀에서는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A1부터 C2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돌아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잡는다. A1부터 C2까지 이렇게 범위도 잡을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간단히 살펴봤지만 계산식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계산식을 갖다가 입력할 수 있더라. 어떻게 하느냐?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퀄은
지금 D1에 들어가 있는 이 값, D1, 그 다음에 수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D1에 10을 더한 값이 밑에 값이다. 여기에 11이었고 원래 제가 입력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계산식을 보니까 D1 더하기 10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D1이라는 이 친구 더하기 10.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리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은 엑셀과 좀 많이 다르지만 우리가 컴퓨터에서 계산을 할 때 필요한 이런 컨셉, 개념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엑셀을 이용해서 폰노에만 컴퓨터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산식은 조금 전에 봤듯이 직접 셀에 입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칸에 입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입력할 수도 있고 여기에 입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은 엄격한 문법 구조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맞지 않으면 계산식에 답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좀 간단하게 썼어요. 4 더하기 9.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엄격하게 식은 이퀄로 시작돼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퀄로 시작되고 수식이 틀리지 않아야 4 마이너스 더하기 9.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9로 됐네요. 그죠? 네, 여기에서 수식을 조금 틀리게 쓴다. 가령 8 곱하기 나누기 7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수식에는 엄격한 문법 구조를 맞춰서 수식을 입력해야 되고 다음 같은 사칙 계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리고 다른 셀을 참조하는 조금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다른 셀의 참조 또는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한데 두 개의 숫자를 주면은 계산을 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지수 함수 같은 이런 것들은 이진연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단한 수학에서 배웠다시피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복잡한 수식이 주어진다. 이렇게 복잡한 수식이 주어진다면은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수함수가 있기 때문에 4의 2제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가 순서대로 있으니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진행하고 위와 같은 수식 계산 방법 엑셀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웠던 그 기본적인 수학의 방법대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와 같은 이런 계산한 이 친구가 연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 연산자는 두 개의 비연산자가 필요로 하게 되고 계산식은 1 더하기 6을 하세요.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픽적으로 보기 좋게 같이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1 더하기 6을 하면 7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칙 연산 외에도 우리가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논리 연산자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한 결과가 true 또는 false가 나오기 때문에 논리 연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와서 아까 했던 이런 수식들 잘못된 건 지우고요. 다시 여기는 자 1이 7보다 크면은 그 결과를 적으세요. false다 그죠? false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다. 다시 또 한번 해볼까요? 5가 7보다 적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true가 나와야 되지만 지금 수식이 여기 이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문법이 틀렸다. 자, 이렇게 바로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연산자. 큽니까? 작습니까? 같거나 작습니까? 서로 다릅니까? 이런 걸 물어본 것을 논리 연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직접 한번 입력해 보시면서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라고. 그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항수 2개가 필요하나 1개가 필요하냐,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으냐, 그리고 결합법칙에 의해서 연산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자, 1 더하기 2 곱하기 3이라는 게 있다면 물론 왼쪽부터 진행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 더하기보다는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2 곱하기 3을 먼저로 진행을 하고 2 곱하기 3을 먼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3을 진행한 후 결과 6이 나오면 1 더하기 6을 합니다. 1 더하기 6을 해서 7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근데 괄호가 있다면 괄호안을 항상 먼저 하게 되죠. 1 더하기 2를 먼저 계산해서 이 값을 찾아내고 3이 됐습니다. 3이 됐습니다. 3 곱하기 3을 해서 9를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연산의 순서가 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 연산 순서를 결정을 할 때 항수 먼저 본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단일 연산자 마이너스 9와 같은 게 있다면요, 3 더하기 마이너스 9가 있다면 여기 음수라는 말입니다. 음수. 그죠? 음수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연산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삼진 연산자도 있는데 대부분 스프레드시트, 엑셀 표서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외에 이와 같은 단일 연산자 외에는 대부분 이진 연산 2개를 필요로 하더라. 더하기 하기 위해서 2개가 필요하고 빼기 하기 위해서도 2개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연산자가 이항 연산자, 이진 연산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에서 다루는 위주입니다. 다루는 연산자는 이진 연산자가 대부분이더라. 자, 그래서 연산의 우선 순서, 부정 연산자가 가장 높더라. 이렇게 부정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9다. 마이너스 3이다 하면 얘가 가장 높더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지수. 마이너스 9의 5제곱. 마이너스 9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9의 5제곱을 한 걸 마이너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높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하고 얘를 5번 곱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 더하기 빼기, 그 다음 논리 연산자는 가장 낮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자결합,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연산 순서를 진행해 나가고요. 가끔 우결합이 있을 수도 있다. 자, 다음과 같은 수식이 있다면 왼쪽부터 먼저 하고 마이너스 1이 됐죠. 여기서 3을 뺍니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얘가 먼저이고 그 다음 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자결합이고 보통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이고, 우결합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얘를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 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엑셀에서도 역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통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자면은 지금 지수 함수가 있기 때문에 3의 2제곱입니다. 9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9가 떨어지고요. 얘가 9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9 곱하기 2 빼기 10 나누기 5인데 여기서 보니까 요 곱하기가 9 곱하기 2가 있고 10 나누기 5가 있는데 얘 곱하기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높고 이때 왼쪽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곱하기와 나누기는 동일 순위죠. 그래서 18이 되고요. 그 다음 나누기가 먼저니까 먼저 나누게 됩니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1 더하기 18 왼쪽 것부터 먼저 하고 나간다. 그 다음에 빼기를 하게 된다. 왼쪽 것부터 차례차례 해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논리 연산 계산하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은 다 계산을 할 때 다른 참조, 다른 셀에 있는 값을 참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음과 같이 사람 세 사람이 어떤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합쳐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예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일에 김, 이, 박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점수가 있는데 뭐 무슨 점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20, 23, 49 이런 점수가 있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앞에 있는 세 값을 다한 값을 넣고 싶어요. 그랬을 때 자, 이거를 치고 여기를 먼저 누르게 됩니다. 좌 마우스로. E9이네요. E9. 얘 더하기. 그 다음 얘를 좌표로 누릅니다. 얘 더하기. F9이네요. 이렇게 딱 G9까지 더한 값을 원했어요. 그랬으면 92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값은 여기 셀에 있는 값을 더한 값입니다. 만일에 앞에서 점수가 바뀌었다. 점수가 따라서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할 때는 이 셀의 값을 참조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셀 참조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셀을 값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평균도 구하고 편차도 구하고 총합도 구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이런 것을 셀 참조도 하고 심지어 이 값들은 다른 곳에 있어도 다른 시트가 다르더라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거 이렇게 해서 세 값을 구한다. 있고 하나 더 볼까요? 그 다음 여기서 또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 있었네요. 다시 우리도 같이 한번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은 요 값을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요 값 셀 참조를 하시고요. 나누기 3. 여기는 총합. 여기는 평균. 이렇게 다른 셀의 값을 참조할 수 있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의존된다. 요 값이 바뀌면 얘가 바뀌고 얘가 바뀌면 얘가 바뀌니까 데이터에 의존성이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 값이 바뀌면 얘가 1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총합이 62로 바뀌겠다. 그죠? 62로 바뀌면서 평균 점수가 더 낮아집니다. 그죠? 여기도 만일에 10. 그러니까 또 총합이 또 낮아지고 평균 점수가 바뀝니다. 이게 또 바꿔볼까요? 또 바꿔버리면은 총합이 30이 되고 평균이 10 된다. 그래서 이 값은 여기에 데이터 의존하고 있고 평균 값은 이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 의존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엑셀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함수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라기보다는 우리가 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함수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얘는 더하기 한 값을 가지고 싶어요. 하여튼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 범위를 마우스를 누른 채 선택을 함으로써 세 값을 더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또는 average와 같은 함수를 호출해서 이 세 값의 평균 값을 내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편리한 많은 함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입력과 출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여기 지금 함수가 average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사실 들어간 게 average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적었죠, 그죠? 여기서 눌러 보시면은 함수를 사용하면은 어떤 값을 함수를 내줄까요? E9부터 G9까지 범위, E9에서 G9까지 범위로 함수를 내달라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적을 때는 눌러보면 함수의 자세한 사용 방법을 알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많이 쓰는 함수는 그 중에 최고값이 얼마입니까? 그 중에 작은값이 얼마입니까?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범위는 이렇게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최고값을 구해라.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해라. 0이 되네요. 요 6칸을 다 더해봐라. 그리고 이 6칸의 평균이 얼마이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논리형 함수로는 논리는 아까 비교를 하게 되면 논리가 나오게 되고 true false 값을 가지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 결과들을 또 and하고 or하고 not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보통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and 이렇게도 쓰게 되고 이렇게도 쓰게 되는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계산한 값을 썼습니다. 어떤 계산한 값을 썼는가 하면은 오와 해서 A5가 10보다 크냐 이걸 할까요? 얘가 10보다 크냐 오와 또는 얘가 10보다 큽니까? 한번 봅시다. 자, 9는 10보다 크진 않아요. 같아요. 그죠? 이 9는. 근데 H9, H9는 10보다 큽니다. 그래서 얘는 true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만일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숫자 살짝 수정을 해서 여기 and로 바꿔보겠습니다. and로 바꿨다면 자, 이 9이 10보다 크고 그리고 H9도 10보다 크다. 근데 얘가 사실은 얘가 10보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and 취해되면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형 함수들도 있을 수가 있고. 자, 더 나아가서 컴퓨터에는 문자열 처리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문자열 처리, 날짜 처리 이런 것들로 많이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문자열. 각각 하나하나는 문자고 러, 기은,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은 문자고요. 이렇게 문장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런 글자들, 문장들은 문자열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대부분 이렇게 순서대로 저장을 하게 되고 여기서 만일에 우리가 팝콘 여기에 POP, CORN이라는 글자가 있다 치면 여기에서 03번 POP, C 여기 C가 사실은 여기의 값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를 재는 프로그램 아니면 팝과 콘이라는 글자를 붙여라 이런 많은 좋은 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엑셀에서 사용할 때랑 컴퓨터 프로그램 C, 자바 여러 가지 방법들에서 살짝 여기 쓰는 문법들이 다르게 됩니다. 어떤 컴퓨터는 이퀄을 쓸 수가 있고요. 어떤 컴퓨터는 콜론 이퀄을 쓸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서는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팝을 집어넣고 y에는 콘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x 더하기 y 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팝콘이 나온다. 문자를 붙이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서는 자 x에는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는 글자를 집어넣고 y에는 x에서 3번부터 6번까지 추려라. 0, 1, 2, 3 여기서부터 3, 4, 5, 6까지를 끄집어내라. y에는 puta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팝콘이라는 곳에서 C가 있는 곳의 번호는 몇 번입니까? 0, 1, 2, 3입니다. 3. 자, C가 있는 곳에 인덱스를 가지고 와서 X에 집어넣어라. 0, 1, 2, 3. X에 3이 저장되게 되는 이런 문자열 계산도 컴퓨터에서는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이메일 주소를 하나 넣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넣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이메일 주소를 넣었을 때 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골뱅이 위치가 있는 인덱스 오 위치를 찾아서 여기 0번부터 골뱅이 있는 0, 1, 2, 3, 4, 5, 6, 7, 8, 9가 나오는데요. 0부터 9까지 서버 스트링을 찾아라. 그러면 여기서 얘가 나오게 되고 사람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9보다 큰 친구들을 찾아라. 그러면 컴퓨터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많은 주소 처리 이런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해보면은 인덱서 여기 사람이 입력한 메일에서 메일 주소에서 골뱅이를 찾았습니다. 골뱅이를 찾아가지고 길이도 보고 컴퓨터 주소도 빼내서 그 컴퓨터 주소 당신이 입력한 이메일 주소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날짜 계산도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몇 년 전으로 돌아가라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좀 바쁘게 나오는데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숫자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더라. 문자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더라. 컴퓨터가. 물론 뭐 컴퓨터 속도는 뭐 무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패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자열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문자열은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보통 정규 표현,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다. G입니다. 를 해서 임의에 주어진 문장이 패턴에 맞느냐, 패턴에 맞느냐를 파악합니다. 만일에 이게 전화번호였다면 전화번호를 잘못 넣으면 전화번호 틀렸습니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전화번호는 이 정규식에 맞아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임의의 문자를 보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때 정규식을 이용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 보장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날짜 등등등 신용카드 번호 같은 것도 다 모두 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이 틀리면은 잘못된 거죠. 패턴이 읽어봤는데 패턴이 틀린다면 당신 번호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런 패턴은 어디서 사용되는가 하면은 학생 출석부에서 특정한 성을 가지는 학생들을 찾아봐라. 그 다음에 어떤 문서에서 특정한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찾아봐라. 그리고 자료 입력 창을, 자료를 입력을 하는데 우리가 입력을 하라고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기 입력하려면 특수기호가 몇 개 들어가야 되고 숫자는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반응이 오죠, 그죠? 이런 걸 할 때 그 특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턴, 최근에 쓰는 패턴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성 기본 규칙은 모든 문자 하나하나는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 하나하나와 마침표도 패턴입니다. 그리고 패턴이 있다면 이렇게 붙여 쓴 것도 패턴이고, 문자를 붙이면 패턴이 되겠네요. 그 사이 점이 하나 들어가고 붙여도 패턴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는 교대 패턴, A 또는 B, 이것도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룹 짓는 것도 패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미국의 영어 등급인데 등급이 G타입이든 PG타입이든 PG13이든 R이든 NC17 세 개 중에 하나 나와야 된다.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하나 나와야 된다. 미국의 영어 등급을 표현하려면 이 패턴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이렇게 교대 패턴을 나타낸다. 미국에 또 사회보장번호가 있네요. 사회보장번호는 다음과 같은 0에서 9까지의 디지트가 패턴으로 또는 나타나더라.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숫자가 요 중에 한 개가 있고, 요 중에 한 개가 있고, 요 중에 한 개가 있고, 슬래시 긋고 하나, 슬래시 긋고 하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물 하나 4, 5, 6 다시 1 다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2, 3. 이 패턴은 4, 6 다시 1 다시 2, 3, 2, 3은 미국 사회 보장번호 패턴이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다음 같이 쓴다면은 여러 번, 0번 이상 여러 번, 한 번 이상 여러 번, 숫자가 하나 있든지 없든지 정확하게 몇 번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패턴을 이런 패턴이 나올 거다가 우리가 맹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다면은
자, 요런 숫자 중에 하나가 5죠. 0 또는 1 또는 2 또는 쭉 해서 또는 9 중에 숫자 하나가 3번 정확하게 나오고, 다시 숫자가 2번 정확하게 나오고, 다시 숫자가 4개가 나온다. 숫자 2개가 3개가 나온다. 1, 1, 1. 그 다음에 다시 1, 2, 3, 4. 다시 4, 4, 4, 4.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 사회 보장 번호는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적은 걸 갖다가 정규식이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서 이 패턴에 맞아야지 이 번호가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0부터 9까지 쓰는 이 과정이 힘든데 까탈스러운데 에러도 나오기 쉽죠. 요거는 숫자기를 의미한다. 요거는 문자를 의미한다. 요거는 단어를 구성하는 비단어 문자를 이야기한다. 단어를 구성하는 문자를 이야기하고 얘는 단어를 구성하지 않는 문자를 이야기한다. 요거는 스페이스, 공백, 탭, 공백 문자가 아닌 문자를 표시한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의미합니다. 숫자가 3개가 나오고 슬래시 하나 긋고 숫자가 2개 나오고 슬래시 긋고 숫자가 4개 나온다. 앞에 있었던 숫자 3개 숫자 3개가 나오고 그 다음 다시 꺼야 되죠. 숫자 2개가 나옵니다. 1, 2 다시 숫자 4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했는 얘는 여기에 맞게 되고 이게 미국 사회 번호, 사회 보장 번호의 패턴에 해당된다. 우리가 이렇게 적음으로써 이제는 이런 숫자들이 주어진 인물의 숫자가 이 보장 번호 맞아요,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알게 됐습니다. 중등호 번호는 어떻게 나타나죠? 중등호 번호는 숫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7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7개 나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패턴에 맞는 값을 명시해야 될 때 정규식을 이용해서 나타내더라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정규식은 다음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패턴이 반복되는 곳에서 특정한 것을 찾고자 할 때 사용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뭐 염색체의 염기 서열로 표현이 되더라 하는데 이게 수억 개가 된다죠. 아마 수십억 개인지 수백 개인지 수억 개가 있는데 이와 같은 서열이 ACGT 중에 하나가 수억 개가 반복되고 있는 게 우리의 유전자 정보라고 제가 가진 상식성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만일에 A, C를 딱 시작을 돼가지고요. 뭔가가 끊임없이 나오다가 중간에 그 다음에 G, A가 나오고 또 뭔가가 계속 나오다가 A, G가 나오는 이런 뭐 여기에 뭐 100만 개가 있어도 되고요. 5천만 개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AC로 시작했고 끝은 AC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4개 중에 하나가 무한히 반복되다가 GAA가 중간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 또 뭔가가 계속 무한히 반복되다가 AG로 딱 끝나는 패턴이 있을 때 이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감기가 잘 걸린다. 이런 패턴이 이제 우리가 밝혀내고 있는데 이런 패턴을 찾아낼 때 다음과 같은 패턴을 찾으세요. 여기 가서 그러면 이 유전자의 주인공은 감기가 잘 걸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들이 최근에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유전 관계, 그죠? 부모 자식 관계의 어떤 특정 패턴을 찾아내는데 하루 반나절이면 된다라고 이제 최근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뭐 가령 그 어떤
엔론사 때 어마어마한 경제 범죄였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미국 친구들은 이메일을 보낼 때 중요한 단어에 대문자를 쓰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 엔론에 관련된 사태가 있을 때 엔론에 관련된 모든 이메일을 수집을 했는데 너무 방대합니다. 너무. 이 범죄를 밝혀주려 할 때. 그래서 이 메일을 수집한 곳에서 대문자로 3개 이상 단어가 연달아 나오는 것을 찾아라. 그거 중요한 메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 이메일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워드가 A부터 Z까지가 한 번 이상 여러 번 반복되는 거, 요게 지금 대문자를 나타내는 건데, 그것이,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문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한 칸 띄었다거나 탭이라거나 아니면 리턴입니다. 줄 바꾼 글자고 나오고 난 다음에 A 대문자죠. A에서 Z까지 쭉 여러 번 나오다가 그 다음에 단어가 딱 끝나는 시점 한 칸 띄었다. 요게 W 해당됩니다. 요것이 3번 나오는 이메일만 찾아냄으로써 범죄를 밝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처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폰 노이만 방식의 컴퓨터에서 프로그램도 저장하고 자료도 저장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일을 하더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숫자를 저장하는 방법과 간단한 수식을 넣고 빼고 그 다음에 함수를 저장하는 방법을 엑셀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정보 처리를 위해서 문장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죠. 거기에 대해서 문장을 어떻게 붙이고 그 문장에서 중요한 글자를 찾아내고 분리하고 하는 그 과정을 봤고 뒤에 조금 더 나가서 패턴을 나타내는 방법, 문자가 나타나는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가 나타나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굉장히 방대한 자료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규식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Computational Thinking for Modern Problem Solver라는 책의 기반을 두고 있고요. 다음번에는 컴퓨테이션의 그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